자, 실무수행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자료 및 회계 정보를 조회하여 평가 문제 답안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요거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이거 안 읽고 답을 체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무조건 이거 꼭 읽고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안 읽고 본인 이게 진짜 실수 엄청 나오거든요. 이거 사람들 이거 안 읽어가지고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망치지 마시고요. 꼭 반드시 이거 꼭 읽어보세요. 꼭 2번 읽어보세요. 2번 읽고 맞나 안 맞나 그리고 정확히 했나 안 했나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꼭 시험 꼭 잘 치시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평가 시험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은 여기 거래처 등록 조회, 그 다음에 1월계표 조회, 그 다음에 1월계표 조회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딱 키워드가 딱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1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 조회니까 여기에서 자, 기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을 자, 클릭해 줍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찾고 그 다음에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주식회사 K푸드의 거래처 등록 관련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카드 거래처의 매출 관련 거래처는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일반 금융 카드 이렇게 존재하는데 여기에 카드에 자 클릭합니다. 그 카드에 대한 매출 거래처는 하나래요. 그 국민카드 하나뿐이에요. 매출에 있는 가맹점 번호 하나뿐이죠.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금융거래처 중 예금 종류가 차입금인 거래처는 2개다. 그러면은 금융거래처를 자 클릭을 해줘요. 자, 금융거래처에 자 클릭을 해서 차입금의 거래처는 2개다. 여기 있죠. 6번하고 7번. 요게 차입이죠. 그럼 2개인가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반 거래처 해피식품의 대표자명은 이영채다. 그럼 일반에다가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해피식품이라고 쳐줘요. 그럼 해피식품이라고 쳤는데 대표자가 이영채가 맞아요? 아니죠. 대표자명은 홍수빈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이영채가 아닌 홍수빈으로 해줘야 되니까 3번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해피식품의 담당자 메일 주소는 해피@네이버.com입니다. 맞죠? 이거 누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문제 1-1번에서 출제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문제에 답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부터 14번까지는 1월계표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평가 문제 1월계표 조회를 자 클릭합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상품 매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8월 한 달 동안이니까 그러면은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만 조회 기간이 돼요.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8월 1일부터 8월 말 8월 31일입니다. 30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상품 매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상품 매출이 있죠. 보실 때 어떻게 보냐면은 자산과 비용은 왼쪽 걸 보시고요. 부채, 자본, 수익은 오른쪽 금액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이 됩니다. 얼마예요? 8054546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8054546. 자,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이제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자, 거래처 원장 조회를 할 때 우리가 입력해 놓은 거 요거 2-4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독도 식품에 대한 부분인데, 된장인가 그거 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독도 식품에 된장인가 그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판매를 했는 거고요. 그래서 2-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력돼야지 금액이 정확히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액은 8054-546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입니다. 상반기에 발생한 접대비 금액은 얼마냐? 자, 1월부터 6월달까지죠. 그래서 기간을 1에서 6월 말로 잡아줘. 자, 그러면은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클릭을 해서 접대비를 자 클릭해줍니다. 접대비는 왼쪽 총계를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대체하고 현금에 찾아서 넣으면 되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은 그냥 총계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실 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접대비이니까 금액은 얼마? 1838500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접대비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입력했던 문제에서 그 정확하게 입력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2-5번에 입력된 4월 24일자 분기입니다. 자, 접대비 현금으로 되어 있고요. 2-5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문제가 정확히 입력해야지만 183850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입니다. 하반기 판매비와 관리비 중 계정별 금액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반기니까 7에서 12월 달 거잖아요. 조회를 7에서 12월 달 걸로 잡아줘. 그럼 밑에 이제 판매 관리비에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상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의 대상이 어떤 건지 한번 추려봅시다. 급여,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접대비, 그 다음에 소모품비, 이렇게. 이거 우리가 다 입력했던 내역들이 다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볼 때 아무 얘기 없잖아요. 대체 금액도 없고 현금 금액도 없잖아요. 총계를 보셔야 돼요. 자, 급여 봅시다. 6034900 맞죠? 여비교통비 439500 439예요. 없죠. 그 다음에 3번 접대비 4535000 맞죠? 소모품비 1430000 맞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이 몇 번? 2번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조회 금액만 보기에는 선생님 나는 이 금액 틀렸는데요? 4번이 답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거예요. 자, 급여는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금액이 왜 틀렸냐?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3-3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다도의 오타이죠. 요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제 43950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금액을 내가 입력을 안 하고 다른 계정 과목 넣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계정 과목 넣어서 실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439500에서 9만원 빼버리면은 34950이 돼요. 그래서 다른 계정 과목 넣으면 답은 2번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답은 2번이 아니죠. 왜냐? 3-3번에 다도의 호텔을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다른 월에 입력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에는 없고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 12월 말자 있을 거예요. 요거죠. 143만원. 내가 사용한 만큼의 비용을 처리한다고 돼 있는 대체분계죠. 이것도 잘못 입력하면 답이 안 맞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만 했을 때 이것이 정답이 확신한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부터 16번 문제는 학계 잔액 시산표 조회인데, 저는 학계 잔액 시산표 조회를 하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저는 여기에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제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학계 잔액 시산표는 이거 총계정 원장으로 조회하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문제 다 총계정 원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계정 원장, 자, 클릭합니다. 자, 일별로, 자, 클릭합니다. 월별로 클릭하면은 이게 12월 다 뜨고요. 일별로 좋아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2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2월 말 거만 볼 거냐?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2월 말로 보시면 돼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자, 잔액은 얼마예요? 109-730-000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한번 볼까요? 1월 1일부터 이제 해가지고 2월 28일자 걸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냐라고 보면은 여기 지우식품 거 2-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2,100만원짜리. 어음을 이제 회수했는 분께, 어음을 받은 분께로 보고요. 외상매출금은 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되어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입력해야지 잔액이 109-730-00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입니다. 4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냐? 자,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해서 미지급금 한번 검색해봅니다. 자, 얼마냐면은 7652750입니다. 항상 제일 마지막 날짜의 잔액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7652750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모두카드에 거래한 2-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카드 대금 지급했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두카드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히 입력이 돼 있어야지 카드 대금이 나갔으니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최종 잔액은 7652750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볼까요? 9월 말 미수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날짜는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로 해주면 돼요. 계정 과목은 미수금. 엔터 그냥 쭉 치면 돼요. 그러면은 9월 말 미수금 잔액이 있는 거니까 서대문 세무서 잔액 없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잔액이 있는 거 이거 하나뿐이죠. 제이식품입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니까 00107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있어 보이려고 107 했는데요. 틀려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거래처 코드는 5개 다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00107이 되겠고요. 서대문 세무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그 환급 나왔던 문제이고요. 제이식품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입력해 있던 바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잔액만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근데 서대문 세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3-6번 이게 8월 11일자에 환급대금 수령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수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00107 제이식품만이 잔액이 남아있더라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현금 출납장 조회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현금 출납장이니까 현금 출납장에 클릭합니다. 자, 4월 말이니까 1월 1일부터 4월 말로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그냥 4월 말로만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은 이게 1월 1일부터 하기에는 잔액이 너무 크거든요. 4월 말 것만 조회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냐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고, 원래 조회할 때는 마지막 날만 조회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월 말 현금 잔액은 얼마냐? 48290-740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럼 날짜는 1월 1일부터 4월 말로 할게요. 자, 현금으로 입력되어 있는 라인이 있어요. 하나가 있어요. 자, 4월 24일자입니다. 2-5번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이제 일반 전표인데 접대비에 관련된 문제. 접대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지 금액이 1번이 정확히 나오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이 문제를 다른 계정값으로 넣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48290-740에 26만 4천 더해주면은 48554-740이 나와요. 그 답은 2번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고 2-5번에 대해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넣어줘야지만 정확히 1번이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FAT 1급 문제 19번입니다. 메인 매출장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은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제2기 예정 신고 기간 매입 유형 카드과세 공급 가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자, 매입이니까 날짜는 2기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7에서 9월이에요. 구분은 전체로 할 필요는 없고요. 매입으로 잡아줍니다. 유형은 카드과세 57번으로 해줍니다. 전체를 누르고 그럼 이렇게 하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7월달, 8월달, 9월달 거 있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7월달 거, 8월달 거는 안 봐도 7월달, 8월달 거까지는 안 봐도 돼요. 사실 이 부분을 안 봐도 되고 9월달 거 밑에 있죠. 9월달 거 밑에 있는 그 카드과세에 해당하는 요 분기 누계가 있어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걸 보시면 안 되고 제일 밑에 걸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분기 누계를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 209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3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지 이 잔액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AT 1급 문제 20번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는 12월 달입니다. 자, 계정 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 문제에서는 이제 자산 금액도 있고 부채 금액도 존재하는데, 자, 볼까요? 미수금 금액 2794000입니다. 맞죠?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급금입니다. 20만원? 맞죠? 선급금에 대한 문제하고 미수금에 해당하는 문제, 그러니까 미수금에 해당하는 문제는 3-6번에 우리가 입력을 이미 해놨는 문제,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금액을 입력해야지 정확하게 금액을 찾을 수가 있고요. 3-3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선급금은 제가 알기로는 입력했던 내역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없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쪽에 넘어가서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4688330 이게 답이 돼요. 4688330 요게 답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옳지 않다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2-1번 우리가 급여 지급했을 때 입력해 있던 그 예수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해줘야지만 정확히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입력을 다른 계정 과목으로 입력했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잔액 자체가 지금 4688330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예수금에 대한 계정 과목을 입력하지 않고 선납세금을 내가 모르고 입력을 해버렸다,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는 보니까 이제 433200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면은 425130이 돼요. 3번도 맞는 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2-1번에 대해서 입력을 내가 잘못했을 때는 3번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6565000입니다. 자, 이 문제는 한과 세트 3-1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한가 세트를 할 때 선수금이 아까 얼마 있었냐면은 60만 5천 원이 있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예수금은 정확히 입력했고 선수금을 내가 모르고 선급금을 입력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뭐 방법 없죠.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 입력에 꼭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